Time doesn't pass.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제2의 스티븐 호킹으로 평가받는 우주론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저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 따르면 시간은 그저 인간의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의 결과일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3시간 있다 만나 라고 하면 이 3시간은 3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보시죠. 바로 쿠퍼와 아멜리아가 밀러 행성으로 약 3시간 동안 탐사를 떠난 사이 무려 23년이 흘러 수염이 하얗게 쓴 롬을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쿠퍼와 아멜리아가 있던 곳에 3시간이 롬이 있던 곳에선 23년이 되어버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을 살펴볼 수 있죠. 다 생략하고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시간은 허상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보면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은 변화하는 순간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혹은 편리함을 위한 약속으로서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믿는 시간이란 개념이 그저 환상이라는 것을 넘어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까지도 환상일 뿐이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공간은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식빵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그저 그 식빵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해볼 뮤비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빅톤의 시간 3부작입니다. 정육면체 공간 안에 갇혀있는 6 소년들, 마치 상자 안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과 그 상자 밖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소년들의 모습은 4차원에서 3차원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3차원에선 4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 통제되어 있는 듯한 공간 속 똑같이 흘러가는 6 소년들의 시간과 양자 컴퓨팅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빠르게 지나가죠. 소년들을 감시하는 수많은 CCTV와 그런 CCTV 너머로 보이는 소년들, 저는 이 하얀 공간을 앞서 설명해드린 이미 결정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 결정된 운명을 시각화하여 공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보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은 마치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이 6 인물들에게 시간이란 마치 절대자, 즉 신처럼 그려집니다. 건드릴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이 시공간의 기준이고 건드려선 안 될 금기의 존재이죠. 그런데 소년들은 CCTV 너머를 관찰하거나 뚫린 구멍을 통해 화면 너머를 바라보거나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 이 통제된 공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즉슨 거대한 우주 속 이 모든 게 정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처음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6 인물들이 정해진 운명에 의구심을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시계, 크로노그래프를 잡아 절대적인 하나의 시간이 아닌 각자의 시간을 지니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을 가두고 있던 시공간은 크게 일렁이기 시작하죠. 마치 인간이 시간은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처럼 이들의 공간에도 큰 반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뮤비 초반엔 인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조각상들이 등장하고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화려한 초현실주의풍 그림이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에 따라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어온 것처럼 6 소년들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이러한 미술 양식의 변화로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너무 단편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철학사의 큰 흐름을 보면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는데요. 미술사도 종교 미술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그리고 인간의 더 깊은 내면과 그를 넘어선 초현실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중세의 종교 미술에서 벗어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시작하며 만들어진 조각상들 사이에 있는 수비님의 모습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이 공간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지막엔 초현실주의풍으로 배경을 마무리하면서 소년들이 시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 완전하게 탈피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쥐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게 된 소년들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더 나아가 이 세계 속에서 내 의지에 따라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무슨 뜻이지? 비싼 시계 보면 안에 동그라미로 작은 시계들이 더 있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스탑워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동을 해야만 흐르고 멈추는 기능이 있는 시계다 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럼 지침 분침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글로벌한 시계면은 네. 나만의 시간, 그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쵸. 시간, 네. 그런 의미가 되겠다. 그리고 2부 스투피드 클럽입니다. 밤새 널 꿈꾸게 해 도망칠 수는 없어. 스투피드
스튜피드 클럭은 우선 프롤로그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일련의 장면들이 순간순간 나타나는데 무언가에 쫓기듯 달아나는 소년들과 크로노그래프의 장면이 교차되며 크로노그래프에서 나왔던 시계를 저 멀리 던져버리는 병찬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튜피드 클럭 뮤비 본편을 볼까요? 프롤로그와 달리 뮤비 본편에서 병찬님은 시계를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어 꼭 쥔 채 어디론가 향하죠. 같지만 다른 결말의 이 두 장면,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빅톤의 시간 3부작 중 1편 크로노그래프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세계관 속에선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내용이었다면 2편인 스튜피드 클럭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앞서 설명드린 이 아인슈타인의 식빵과 같은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모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 또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당장 내일 내가 뭘 할지, 뭘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다 정해져 있다면 그럼 나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건가? 만약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어차피 모든 게 내 의지대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면 내일 나를 툭 치고 지나가기만 한 사람을 그냥 총으로 막 쏘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여도 이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모두 정해져 있던 것들이니까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2부에서의 빅톤은 결정론을 마주한 인간의 혼란과 방황,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비 내내 등장하는 탈선과 범죄 행위, 불을 지르는 승식님은 수갑을 풀고 도망치고 차님은 길을 걷다 부딪힌 사람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병차님은 입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있죠. 뮤비의 중반부 이후부터는 아예 소년들이 연회장을 털어버리는 장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연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곤 차단기를 올리자 목걸이를 털어버리고 사라진 소년들. 그들은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정해져 있던 것이고 나는 이 모든 걸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정해져 있던 미래가 드러나느냐, 뮤비 초반에 나타났던 장면이 다시 반복되며 자신이 총으로 쏘고 목을 조르던 바로 그 대상이 모두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면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박탈로 인해 허무주의에 빠진 멤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탈선을 범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미 결정된 운명과 그로부터 오는 혼란과 공포로부터 소년들은 계속 도망치고 이때 병찬님이 혼자 멈춰서 막다른 철창으로 막힌 담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시계를 손에 꼭 쥐며 뮤비는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빅톤 시간 3부작 중 2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은 허상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러한 결정론으로부터 그렇다면 인간에겐 자유의지란 없는 것인지,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까지 중간에 약간의 맛보기 미술사도 더해서 한 흐름으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 탐구로부터 시작해 철학적 사유로 끝났죠. 이 흐름이 음악과 뮤직비디오로 녹아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빅톤 선생님들의 시간 3부작을 보고 내용을 이해했을 때 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 빅톤의 시간 3부작은 2부까지 공개되었으며 결말인 3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부에선 결정론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혼란스러움으로부터 멤버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1부까지만 해도 주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2부에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기에 3부에선 결정론 안에서 인간은 정말 자유의지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노그래프에선 크로노그래프를 쥐자 방 안에 병찬님만 남는 시간과 멤버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면과 스튜피드 클럭에선 프롤로그 때 시계를 던졌지만 다시 비춰진 같은 부분에서 시계를 던지지 않는 장면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3부에서도 병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것으로 주목이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뇌로부터 병찬님이 운명을 거스르고 똑같이 반복되어야 할 시계를 던지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그 시계를 주먹에 꽉 쥐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미국의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오히려 세계가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스튜피드 클럭이 우리에게 던진 의문을 사모님께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크로노그래프와 스튜피드 클럭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 그리고 해석을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